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지금 시간이 5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가 3개네요. 오후 5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모처럼 얼마 전에 선거를 한다고, 3월 28일부터 4월 14일 사이까지, 그러니까, 한 18일간, 선거운동 한다고, 내가 이거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잡다하게 선거 사무실도 왔다 갔다 하고 혼자서 1인 한 5역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모처럼 내일부터 한 4일간 또 자유스럽네요. 완전 휴일이에요. 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1년 동안에 하루도 못 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무슨 슈퍼마켓이라든지 조그만한 가게를 하면서, 조그만한 신발 가게 같은 것도 하면서, 진짜 하루도 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러니까, 일요일은 조금 늦게 논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데. 나는 이제 내일이 석가탄신일이 돼가지고, 공휴일이고, 모레 이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 또 쉽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일은 토요일, 5월 3일은 일요일, 이래서 날 연거푸 놀고, 그렇지. 5월 4일이 이제 월요일 날 근무했다가 5월 5일 날 또 쉽니다. 우리 회사는 무슨 공무원도 아닌데 이렇게 빨간 날 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참 진짜 우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놀게 해주시니까 너무 참 고맙네요. 그러니까 사흘 한 5일간 놀게 됩니다. 하루 잠시 쉬었다가 5일간 놀게 되니까 좀 아직 선거의 뒷마무리가 아직 안 됐죠. 당선 당선이 아니고 성원에 이제 감사드렸다는 감사한다는 그런 이제 플래카드를 내가 총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청에서 철거가 안 됐으면은 내일 내가 이제 한번 쭉 돌아보고 또 떼야 돼요. 부산역 앞에서도 2개나 걸어놨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좀 찾기가 힘들게 돼 있는 것을 제가 걸어놓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제, 지나가면은 잘 안 보여요. 이제 거기에 내가 설치를 해놨는데, 아마 철거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내일 가서 이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아직 뒷마무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관계도 아직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내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아직 전화가 아직 오질 않습니다. 그것도 5월 5일까지는 또 내가 쓴 카드 같은 걸 쓸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선거 업무의 뒷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그렇고 5월 1일은 이제 부산시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이제 당원님들 또 모임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5월 2일은 저 김해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 한번 모처럼 모이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도 갔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 김해 갑지구 김섬신님 이제 선거를 도우시던 분하고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였고, 5월 2일은 이제 우리 김해 전체 갑을을 떠나가지고 우리 당원님들 한번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야 되고. 그렇네요. 1년 전에는 이맘때는 내 의식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모르겠네요. 가만히 있어봐라. 1년 전 이맘때쯤 같으면은, 내가 그 일기 쓴 거 보면 알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1년 전 이맘때쯤에는 아마 창당을 할 거다라는 그런 소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정확하진 않는데, 지금 4월달이 오늘 4월 29일이니까 아마 그래 될 것 같네요. 1년 전 이맘때는 창당을 할 거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곧 실현화 될 거다, 이제 요 정도 소문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6월달 5월달 6월달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때 경남 도당에 6월 초에 그때 6월 6일인가 그때 정경도 경전도 해가지고 모임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궁에도 한번 가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경상남도 당에 이제 그 회원님들, 당원님들이 한번 이제 모여서 단체로 버스를 타고 하늘궁에 갔고, 거기 이제 창당 대회를 7월 초에 우리가 제일 먼저 했는데, 창당 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한번 그때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창당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소문이 조금 있었고, 좀 해야 안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네요. 1년 전을 해고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그거를 일기를 쭉 쓴 거 보면 다 놓을 건데, 잘 일기 써놓고 잘 보지를 않습니다. 잘 안 보고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가끔 내가 1년 전 거를 1년 전, 2년 전 거를 해고를 하면은 어쩌다가 한번 과거에 쓴 걸 한번 봅니다. 1년 전은 그렇네요. 오늘 황장수,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있죠. 내가 나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언론에 비치는 그것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참 진짜, 좀 거동이 불편하다는 그런 설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렇게 피해 있다, 문산에 피해 있다, 좀 이래 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래 있다, 이런 설도 있고, 알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관망 상태로만 쭉 이래 있었는데, 오늘 황장수님 뉴스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좀 상당히 이분 말씀이 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좀 심장에 좀 이상이 있어 가지고 4월 한 12일 13일 요경이겠죠. 그러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결과가 조금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마도 정상적인 이제 생활은 못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평양에서 장례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들리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내가 상당히 이건 좀 내가 오늘 처음으로 좀 심각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워낙 가짜뉴스도 많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가짜뉴스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쪽에 듣고 흘러버렸는데,
오늘 황장수님 그 뉴스 브리핑을 듣고서는 조금 그 장례를 준비할 정도면은 심각하다는 것을 내가 조금 느껴봅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죠.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 투표에 어떤 그 좀 의혹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참 공병호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민경욱 의원은 의혹을 이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소송까지 이제 가고 다시 한번 이것을 표를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이제 그런 것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들이 이제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관영님 이분이 역시 이제 그 어제 자기 1시간 반 정도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하여튼 그분의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상당히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잘한다 이제 이렇게 봐요. 미래를 좀 잘 예측한다. 또 말씀이 아주 그 마음에 와닿아요. 그분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구름이 꽉 끼어 있단 말이야. 구름이 막 밀집해 가지고 꽉 끼어 있는데 비는 아직 안 내린다 이거야. 비가 이제,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막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이제 비 오기 직전에 구름이 막 시커멓게 막 이렇게 막 끼어 있고 온 천지가 컴컴한 가운데 이제 한바탕 퍼붓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비는 안 내리고 이래 있다가는 좀 있다가 대기 한번 퍼붓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구름이 막 먹구름이 꽉 끼어 있는데 한번 이제 좀 있으면 막 소나기가 때리고 소나기가 퍼붓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말이야. 막 그러게 되기 바로 일보 직전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묵은 정치는 싹 청산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금수 같은 어떤 정치인들 참 자기 사리 사욕을 앞세워서 이제 정치를 하는 정치꾼들은 이제 물러가고, 정말 이제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이제 새롭게 됨으로써 전 세계가 새롭게 된다. 이 말씀도 참 진짜 내 생각하고 뭐 일치가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완전 새롭고 참신한 어떤 정치 세력이 나와서 그런 묵은 세력을 싹 물리치고 새로운 정치가 이제 우리가 스탠바이가 돼 있다. 막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의견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이번에 개별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는 이미 국회의원이 다 당선이 돼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내가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작년에 창당을 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느껴오는 어떤 천지의 어떤 기운이, 나를 감싸고 있는 어떤 천지의 기운을 내가 대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때까지 쭉 살아오면서 몇십 년간 이렇게 64년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떤 천지의 어떤 그 큰 기운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당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했고, 작년 여름에는 여러 군데를 갔었죠. 우리가 여러 군데,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을 약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창당대회 마치면 이제 끝인 줄 알았지. 그리고 그 당시에 3.3 정책 홍보지를 이제 돌려야 되겠다. 내가 그때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달인가? 작년 9월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인들한테는 3.3 정책 홍보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들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려고는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김해에서 조금 거기 활발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이제 그 활발하게 전해졌죠. 그래서 작년 그 10월 11월 달 이후로부터는 중앙당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 활발하게 했고 그게 아마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뭐 그거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 정관영님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그 묵은 정치는 싹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린다 이 말씀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120년간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900년이 그때가 경자년이거든요. 1900년 1900년 그러니까 그때가 니체가 죽은 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900년이 경자년이고 1901년이 신축년이거든요. 이제 그 뒤에 60년 뒤가 1960년이 경자년이고 1961년이 신축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2020년이 경자년이에요. 그래서 120년간을 이제 이렇게 이분은 한 흐름을 보더라고. 그래서 올해가 이제 큰 그 어떤 그 흐름을 정치의 흐름이 끝이 나고 내년에 이제 신축 새로 그 신축이 근데 열몇 맺을 신자죠. 아니 그 가벌용제 무기경신 할 때 8번째 그 신자 신축 요 때에 이제 새로운 기운이 이제 나온다 이 말이죠. 원래는 그걸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까지는 딱 맞는데 그분은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못 봐요. 허경영 총재님은 아니다 이라. 아이고 기존 있는 우리 뭐 이번에 37개 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정당 거기에는 자기 말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향적산 그게 뭐야 계룡산의 주산이 뭐 항정산인가 봐요. 항적산인가 봐요. 거기에서 뭐 태조 이성계가 뭐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산신에 이제 기도를 올린다 하는 거 보면 뭐 자기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막 그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국가혁명당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끄는 국가혁명당이 정말 그 새로운 그 세상을 여는 당이라면은 사람이 엄청 몰릴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유튜브 상으로 이제 조회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엄청 알렸습니다. 그 총선에 지금 우리가 257명의 비례대표 포함해가지고 전사들이 나가서 이제 그 나름대로 알렸지 않습니까? 차량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차량 홍보까지는 안 하고 그냥 맨투맨식으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차량 홍보도 하신 분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웬간한 분들은 다 차량 홍보를 했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참 정관영 씨 그분이 참 진짜 그 대세를 보는 그런 눈은 참 뛰어난데 왜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는지 그게 그렇게 내가 안타까워요. 참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참 그래 그분은 또 어떤 말씀까지 하시느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뭐 180석에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하나도 못 쓴다는 것이지. 그거는 이제 불이 꺼지기 전에 막판으로 한번 확 피어올랐다가 확 꺼지는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좀 잘 보세요. 나는 뭐 더불어민주당 이미
없어진 정당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국가혁명당은 이제 세계를 통일하는 정당이고, 여기서 이제 대세를 잡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이제 총장님께서 이제 나서느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상당히 궁금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 재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여당이라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뭐, 잠룡이라 그럽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차기 이제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 거기에 될 만한 사람이 뭐, 누가 있습니까? 이낙연 씨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이재명 씨도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이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씨도 있고, 또 뭐, 거기에 뭐 정치인들이, 뭐, 국회의원들이 180명이니까 그 중에서도 뭐 몇 명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임종석도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있죠. 그런데, 솔직하게, 뭐, 어떤 분이라고 내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후보들, 허경영 총재님에 대하면은, 그거 진짜, 그, 1억 분지 1은 아니고, 한 1조 억 분지 1도 안 된다고. 솔직한 말이라고. 그거 다 합쳐봐요. 180명 아니라, 그 참, 거기 있는 거 다 합쳐봐도,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합쳐봐도 말이야. 그 먼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냐고. 180명 다 합쳐보면 먼지 속에서도 먼지 아니야?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게 야당이라면은 미래통합당, 거기 뭐 사람이 누가 있나? 뭐 정진석이 5선 입원했다는데, 홍준표 뭐 이런 분도 있죠. 뭐 여러분도 있죠. 있는데, 그 사람들 뭐 진짜 그 허경영 총재님한테 비하면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솔직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그 대권 주자가 없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우리 정치 읽기. 그분, 그거 하나 표현은 진짜 기똥차게 하더라고. 이야, 그 사람 진짜 기똥차게 하는 말이 표현이 그래요. 여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대선 주자가 없다, 이게야. 대선 주자가 없어요. 카리스마 있는 대선 주자가 없다, 이면 옛날로 말하면은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이렇게, 이명박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지. 어쩌다가 된 거지만은. 박근혜도 카리스마가 있었다 하지만은, 그거는, 하여튼, 김영삼이나 김대중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묵직한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야. 전부 다 잔챙이라, 안 그래요? 대권 주자가 없어요.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걸 아느냐고. 그 사람들이 이제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자기가 이제 이 뜻을 세울 때에 이 인생을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에 정말로 말이야 전 인류를 위해서 안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이 한 몸 불태우겠다 이렇게 서운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겠느냐고요. 물론 거기 보면 사법고시 폐사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것이 참 자기의 어떤 출세 야트막한 그런 출세 부귀영화 출세 그게 목적이 아니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입에 어떻게 해서 말이야 참 내가 이런 말 여러 번 했지만은 이 반야의 세계를 마하반야 바람일다의 이 세계를 이렇게 알 수가 없다고요. 천지가 나 한 몸이라는 것을 못 느낀다고. 얼마 전에 모 시장님 아휴 참 어떤 성추문으로 이렇게 물러나신 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도 행정고시 폐사하셨는데 그 어떤 여성을 보면은 그 여성 뒤에 여성을 키운 그 부모님이 안 보이던가요?
그 부모님은 오죽이나 그 딸이 그렇게 뭐 통역상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공무원으로 가면 그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겠어요. 그 여성의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옆에 일가 친척들이 안 보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은 더 못하는 거죠. 시장이 되면은, 시장님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하여튼, 그런, 이 천지가 나와 한 몸이다는 것을 느끼면은 재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다고. 온 일미진중함시방이라고 하나의 그 티귤 속에 전 세계를 다 포함한다는 그런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나온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 신정시대가 열리고, 그 신정시대가 열릴 때 신인이 나와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잡을 때에 신인을 알아보는 그런 참 최소한 성인들, 노인들, 철인들,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정치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력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현인, 철인의 단계를 지나야 되죠. 성인의 단계가 돼야 돼요. 그 신인을 알아보려면 최소한 성인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보죠.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년 전을 내가 해고했고 1년 뒤를 또 해고해 보는데, 예측을 해보는데, 여하튼 뭐 북한의 동양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참 어찌 보면 내 아들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동안에 참 큰 일을 하다가 건강이 아마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이제 황장수님의 예측이라 할까 그게 다 맞다고 하면은 아무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이래 되면은 북한의 이제 변수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그 의혹을 명확하게 이제 밝혀야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전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나는 100% 지켜보지를 않았으니까 잘 모르죠. 강용석 변호사 같은 분은 아주 확신을 하고 이야기하고, 공병호 씨 이런 분들은 대단합니다. 100% 이거는 좀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 운이 이제 정관영님으로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이제 안 좋다는 것이죠. 총재님께서도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선락후고라 그랬어요. 4글자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뒤에는 고통이 좀 따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19대 대통령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종로 강의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과도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정치적인 발언을 함부로 잘못하면 안 되니까 2년 뒤에 이제 총선이 있다고, 대선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는 말해도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RNA가 어떤 분한테 참 흑살이 쭉지처럼 생겼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는 지금 내가 상당히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말을 조금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분에게는 진심으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진짜 언론인들, TV PD들 이러 보면은 내가 굉장히 경계할 겁니다. 굉장히 경계할 겁니다.
2중, 3중, 4중으로 치고, 진짜, 막, 나는 편안하게 참, 항상 자타불이를 해가지고, 저 사람과 내가 다름이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대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 아주 참, 내는 진짜, 무슨 SBS 보니까 내 과거에 대해서 무슨 알고 계시는 분은 제보를 바랍니다. 그런 글까지 써놨다라고. 그게 참 진짜 얼마나 사람을 살벌하게 하는 그런 말이냐고. 참. 참. 얼마 전에 보니까 참 이것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있죠. 자기가 이제 차를 타고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아닌가? 아파트 부근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마주 오고 있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8살짜리 애를 이렇게 과실로 인한 치사가 된 거죠. 8살 난 애가 죽었는데 거기 자기 아들이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자기 차로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왔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 하필 이제 못 받겠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나는 운전을 할 줄 모릅니다만은, 야매로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실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8살짜리 애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서로 이제 부딪혀가지고 죽었는데 그게 자기 아들이야.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 일진이 안 좋으면 그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PD한테 참 진짜 인간적으로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내 참 장도영이 그 당시에 이제 5.16 혁명 때 의장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으로 봐서는 상사죠. 그분을 앞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은 소장으로서 부의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도영 씨가 하고 싶은 말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듯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전 세계 인류의 영적인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내가 어떤 사회적 신분이 이대로 끝나면은 이야기 밝힐 수는 없고, 만약에 내가 무슨 또 사회적 신분이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면은 그거 하고 이제 정비례 할 때에 좀 분위기를 봐서 때가 되면은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인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언론인하고는 내가 2중, 3중, 4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볼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좋은 경험이고, 어제 민경욱,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자기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기가 기자들하고 밥을 여러 번 먹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자기가 많이 밝혀낸 그런 과거에 그래서 특종을 많이 낸 그런 과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기자 신분이고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 밥을 먹은 사람이 한 몇백 명 되는 모이라요. 몇백 명, 한 5, 600명 되는가 봐. 그러니까 밥을 한 끼 같이 먹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친밀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안 왔다 이게야. 유튜브 하는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위에 기자들이 자기 위에 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상사는 또 상사가 있을 거고, 거기서 엄명이 내려졌을 거 아니에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사자만 들어가는 것은 금지시켜라. 이제 이런 말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그런 말이 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자들이 이제 아예 기사를 안 써주고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큰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러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사필 바르게 돌아갑니다. 암만 셀이 막 푸고 이래 한다 하더라도 거기 터질 때는 다 언젠가는 터지게 되고,
언젠가는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모르나 말이야. 거기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국민들을 속이고 깜깜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언젠가는 다 터진다고, 다 밝혀지게 되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라고. 하면 할수록 놀랄 거다고 말이지. 언젠가는 다 밝혀지잖아. 그게 진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천하가 알잖아요. 그게 참 진짜 때가 되면은 다 밝혀진다고. 밝혀지고 이런 바른 대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이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뭐 80억 인구가 내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말이야,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했다고 그러잖아. 예수가 죽은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 아주 기독교 안에서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거기 아니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시인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 이신득이 사상이야. 그 로마서의 주제예요. 거기 딱 고백함으로써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만인을 위해서 대속했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상응할 만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내가 할 수는 없지.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한다 한들 이해를 못해요. 80억 인구가 이해를 못하면 전혀 못하지. 이때까지 인류 역사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누가 내를 어떻게 본다 한들 신경 전혀 안 써요. 먼지로 봅니다. 먼지로. 뭐 사람은 먼지로 본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일미진중 함시방이단 말이야. 일체진중 영역시 무량원급적인점, 일념적시 무량겁이고, 뭐 이럴 때는 뭐 이런 화엄일성 법계도를 한번 이야기해버리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어차피 뭐 이해되지 못하는 거 법성원형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말이야. 무명무상 제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재길 일적일체 다재길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역시 무량원급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겁,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막 그렇게 설 돌려버려야지. 뭐 이해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요. 내가 오늘 또 무슨 이야기 하나? 37분 지났네. 그래. 여하튼 총재님께서 이제 20대 대통령으로 이제 서시는 거는 당연한 이치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이제 보느냐, 이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공황을 이제 우리가 곧 겪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말이야, 캄캄한 속에서 이제 번개가 치고 천둥 떨어지고 말이야, 소낙비가 떨어지고 온 폭우가 막 셀이 막 퍼붓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고통을 그런 폭우라고 하니까 총재님께서 1월달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 배경이 말이야, 진흙밭에 이렇게 있으니까 수군들이 막 미꾸라지 새끼들이 막 이렇게 조소하고 비웃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이번에 또 총선에서 한 명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더 비웃겠느냐고. 그런데 이제 폭우가 퍼부니까 말이야, 배경의 자태가 확 드러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인류 역사상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공황의 어떤 폭우가 이제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쏟아짐과 동시에 이제 우리 총재님을 알아보는 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사전 투표에 무슨 의혹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말이에요, 일단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말이야 90% 이상 이렇게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지지 않은 거는 사실이잖아.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받아야 되는 거라. 연대 책임이다 말이야. 군대 안 갔다 왔나? 단체 기합이 있다 말이야. 엎드리 빠쳐 해가지고 빠따 한 대 맞는 거 있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체 개업을 받아야 되는 거야. 얼차려. 뭐, 죽을 정도까지 가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국가혁명당을 지지 안 했던가? 예. 거기에 대한 그 피눈물 나는 이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국가혁명당과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바로 알아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폭우. 인류 역사상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대공황의 폭우를 겪으면서 진짜 뭐 공무원 연금 받고 탱자 하는 사람들도 말이야, 연금이 좀 이렇게 절반이나 줄어들든지 3분의 1로 줄어들든지 아예 못 받든지 뭐 이 정도 말이 이렇게 말이야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면은 아이고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된다고. 좀 그 정도까지 가야 이게 아이구나 이 정도까지 느껴야 돼요. 그게 장기화되면 안 되겠지만은 여하튼 그래 가야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야. 느껴가지고 그때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드러나시는데 여하튼 뭐 경제 문제 뭐 오늘 이낙연 씨도 그래 놨던데 이제 뭐 위기가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온다. 그리고 3차 추경안을 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 이번 정부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야. 어제 정관영 씨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정부로서는 무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해결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온다고. 이럴 때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윤석열 이분이 또 뭐 한 칼 있겠죠. 뭐 나는 그걸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북한에서도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초상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국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으니까 어떻게 뭐 내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뭐 윤석열 씨가 이제 이렇게 뭐 나름대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기가 정의감을 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무슨 뭐 칼을 휘두른다 그러지 그것을 한다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이 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국가혁명당의 출현과 허경영 총재님의 출현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1만 년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혁명당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거 내가 한 말이지만 정말 잘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찍을 정당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무보수 무특권으로 우리가 나왔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 전반에 있는 이 모든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싹 정리해 줄 수 있는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허경영 총재님을 국가혁명당 대표로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투표를 포기를 하는가 해서는 안 되고 투표장에 나와야 되고 투표를 할 때 우리 당을 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외쳤잖아요. 그런데 왜 안 찍어? 왜 선택을 안 했냐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받고 나면은 정말 살기 좋게 된다고. 정말 살기 좋게 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제 정관영 씨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늘에서 이제 도와준다 이라거든. 하늘에 이제 천지 이제 기운이 응감을 하는 거야. 이번 총선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거 천지 기운이 응감을 한다 이 말이야. 산신이 응감을 하고 말이야. 이 해신도 응감을 하고 천지 조상 신명들도 응감을 하고 말이야. 나는 이번에 총선에서 거기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4.15 혁명선거일은 우리 국가에서 가장 그 8.15 광복절과 버금가게 기념하는 날이 될 거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기념하는 날이 될 거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측은 빗나갔지만은 그러나 큰 흐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아마 그러니까 대선일이 되겠죠. 다음에 대선일이. 그때는 막 99%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지지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국민들이 느끼게 된다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목도해 가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 이 세상이 재밌다고. 정말 재밌어요. 추군들이 미꾸라지 새끼들이 말이야, 총선에 우리가 한 명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더 비웃고 깔깔깔 끌끌끌 그렇겠느냐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야. 너희들이 웃었던 마지막 비웃음이야.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번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그 비를 맞아보라고.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다 끊겨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세수가 내년에 쓸 예산이 확보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 정관영 씨 같은 분도 못 알아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바로 알아보게 되려면은 자기를 피부로 직접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선악동강에서 한번 이렇게 서서 오늘도 외쳐봅니다. 영상 일기에 남겨봅니다. 내 영상 일기는 몇 사람이 보는데 한 15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눌리는데 그분이 좀 보는가. 한 분은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놨던데 그분이 누군가. 알고 싶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플래카드 내일 좀 걷으러 가야 되고 모레는 또 참석도 해야 되고 그러네요. 이제는 정말 때가 된 거야. 때가 돼서 폭우 속에서 배용이 성천하는 날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게 돼 있는 거라고. 폭우가 터붙는 거야.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내가 볼 때는 사라진 당이라고. 없어진 당이라고. 미래통합당도 없어진 당이야. 앞으로 당도 없어지겠지만은 마지막으로 국가혁명당이 참 전 세계를 통일하는 당이 되고 그 신인님이 나오고 신인님을 알아보는 그런 정말 참신한 정치 세력이 나와서 이 세상을 바로 이끌어 간다고. 이상